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른쪽 위에 주도주를 믿지 마라 라는 영상의 2부 영상입니다. 그 제목은 개인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구간이고요. 이 강의, 이거는 제 경험상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거고, 이거를 알고 나면은 주식에서 정말로 안정된 구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까면은 별로 저한테 남는 건 없는데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100만원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부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일부 내용은 이제 이 주도주를 이제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보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2부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 욕심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일부에서 주도주를 하는 이유는 이 빠른 수익률, 아무래도 그 당일에 주도주라는 것은 상한가를 가거나 2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위주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면은 크게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빠르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지만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사면은 바로 고점이고 내가 사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도주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구간이란 어느 구간일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세력의 상승 의지를 파악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세력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세력이 봤을 때 여기 밑에까지는 이제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종목을 찾아가면서 한 게 아니어서 저 한번 종목을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바이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세력의 상승 의지를 파악하는 구간인 겁니다. 현대바이오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이 구간을 좀 작게 해가지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든 다음 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도주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안정적인 구간이 어디냐? 제가 보는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안정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좀 뭔가 허황돼 보이죠?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들인데, 일단 전 분봉을 좀 30분봉으로 보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30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2월 2일날 상한가를 만들어줬죠? 이때입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당일에는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겠죠.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재료도 터지면서 거래량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날에도 이제 2월 3일날 시가가 4.61%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고가가 11%까지 올랐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일단 이 구간까지는 주도주의 모습이라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주도주뿐만 아니라 일단 갭이 뜨고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도 주도주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이 구간에서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차트를 천천히 늘려볼게요. 늘려보다가 계속 그냥 늘려봅니다. 이렇게 늘려보고 제가 어느 순간에 멈추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잠깐 멈췄는데 왜 멈췄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그으니까 혹시 뭐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일단 뭔가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윗꼬리. 이 윗꼬리라는 거는 30분봉으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줬다가 이 30분 내에 주가가 바로 하락을 하면서 이 30분봉이 완성이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윗꼬리가 달린 건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 구간이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저항을 맞고 여기를 돌파를 못 해줬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 30분봉 중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거래량 터진 30분봉, 얘는 이제 시가죠. 시가나 종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구간을 여기서 다 넘지를 못했습니다. 넘지를 못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러다가 뭔가 여기 2월 5일날 그 2시 좀 넘어가지고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양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양봉으로 이 구간, 그동안에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이 봉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양봉으로, 몸통이 작지만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사실 몸통이 이렇게 크게 돌파를 하면서 강력하게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당시에 거래대금 자체도 막 4천억 터지고 8천억 터지고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30봉 만들어졌을 때 여기 돌파를 한 상태에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 이 앞에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들이 어디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거의 이게 첫 번째예요. 이 30분 봉상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봉의 종가나 시가를 보자는 겁니다. 이 지금 보는 거는 세력의 상승 의지를 파악하는 구간인 거예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세력의 상승 의지가 파악되는 건데, 이걸 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여기서 세력이 더 상승을 할지 안 시킬지를 파악할 수 있냐? 보통 종목들은 뭐냐,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저항으로 맞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상한가를 2월 2일 날 갔잖아요. 2월 2일에 갔는데 이 밑에서부터 벌써 주가는 40% 50%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대바이오가 아니라 힘이 약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이따가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간을 30분 봉상 넘어줬다는 거예요. 넘어준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이런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종가상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지만, 실제로 이때가 2월 5일입니다. 매매를 한 순간이요. 가격대가 얼마였냐? 31,800원이 이 시가네요. 그러면은 81,800, 계속 발음이 꼬이네요. 31,800원. 이 구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던 구간이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 30분 봉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밀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됐어요. 장 중간에 이렇게 막 밀리길래. 원래라면은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물론 100%는 없는 거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상승, 여기를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를 들어간 건데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건 뭐냐, 이런 이 주도주가 만들어졌던 이 과정, 이때 이 과정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약한 종목이었으면은, 떨어질 종목이면 이렇게 그냥 진작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뭔가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니까 결국 다음에 이런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구간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좀 팔았습니다. 이런 긴 상승을 또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고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 의지가, 세력의 상승 의지를 파악하는 상승 파동이 그냥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동방입니다. 동방을 어디로 볼 거냐? 여기를 볼 거예요. 이 구간. 이게 다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겠죠. 뭐 차트 보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 다 후행성,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차트 어차피 뭐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맞는 말이죠. 그거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말만 하면서 차트를 너무 또 경시를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패턴들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원했다는 거고, 또 이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메인은 솔직히 이제 세력이 더 이상 하락을 꺼리는 구간, 이게 조금 더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상승 의지를 파악하는 거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였고, 동방 얘도 뭐 앞에 상승하고 또 오늘도 상승했으니까 또 상승한 거 가지고 또 뭐라 하네요. 네, 일단은 동방, 이 구간을 저는 그냥 주도주의 모습이다, 주도주의 1차 파동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단타를 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이 종목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100% 이상 했던 그런 종목인데, 한 200%까지도 했네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져야겠죠. 근데 빠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음봉이 한 3일 동안 음봉 나오다가 갑자기 4일째 19일날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지만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그럼 여기 앞에 1월 14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 구간인 거죠. 이 1월 14일날. 그 다음에 이제 1월 19일날 좀 많이 터졌으니까 이때를 좀 유심히
유심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14일 날에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봉이 첫 봉이네요. 첫 봉의 종가를 조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나 시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시가 구간도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이 양봉이 나올 때는 종가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여기를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 보시면은 30분 봉상 또 넘지 못하고 상승을 좀 했지만 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 구간을 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도 다시 여기서 분봉상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는데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떨어진 거죠. 또 여기도 시가를 갭 상승을 했는데 이 갭 상승이라는 건 힘이 좋다는 거죠. 그럼 여기 힘이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런 구간을 저항으로 맞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얘가 이제 더 이상 세력이 올리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계속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보시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락 구간까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 구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1월 19일이죠. 1월 19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근데 얘도 똑같이 결국에는 올라갔던 구간이 어디였냐? 여기라는 거죠. 이 30분 봉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까지만 딱 올라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날에 세력이 제가 볼 때 일단 여기 저항을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왔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매매를 할까요 말까요? 저는 솔직히 이 구간에서는 매매 안 합니다. 지금 딱 보고서. 지금 모습에서는 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듯이 왼쪽에 일봉상에 저점 대비해서 200%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 한번 이거는 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세력이 그냥 한번 더 하락을 시키기 전에 반등 줘가지고 자기들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나왔다고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거나 하진 않죠.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움직임을 또 며칠 지켜볼게요. 여기서 그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이거가 나왔을 때 일단은 19일 날 이 봉이 나왔을 때 또 선 하나를 또 그어요. 여기를 하나 또 긋습니다. 왜 그었냐? 이 19일 날에 거래량 터진 봉, 이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더 긋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움직임을 좀 지켜볼게요.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구간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볼게요. 이 종목 미리 보고서 한 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빠지네요. 일단 얘가 이렇게 빠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빠지는 듯하네요. 그러다가 뭐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이 구간은 뭔가 지켜주고 있죠. 웬일이냐 이게. 여기서 뭔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러고 다시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보긴 위험하겠다. 계속 봅니다.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봐요. 계속 그냥 별거 없네요. 그냥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나왔죠. 뭔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를 이렇게 뚫어주는 날이 한번 나왔죠. 뚫어준 게 아니라 한번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날이 나왔죠. 여기서 이게 나왔을 때 또 제가 이제 매매를 하냐? 그건 아니죠. 아무튼 일단 이 저항, 딱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저항으로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봉의 종가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이 구간은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매도가 되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가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를 하는 구간입니다. 딱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전 이런 구간에서 매도합니다. 이거 알려드리면은 이게 제 영상 많이 안 보시니까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매도를 하려 했는데 근데 매수를 해야 매도를 하죠.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니까 1월 28일 날 매수를 했었습니다. 1월 28일 날 이때인데요. 매수를 제가 했네요. 매수 그걸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는 왜 제가 매수를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여기서 매수를 했나? 일단 3분봉입니다. 이거 제 거래 내역이에요.
거래 내역 이 구간에서 이게 이때가 1월 28일이네요.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물렸네요. 물려가지고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있던데, 근데 일단 매도는 여기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한 거 보이시죠? 제가 봤던 이 30분봉 구간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매수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뭘 보고 매매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 1월 28일 날 이 장대 양봉 이거 거래량 빼고 그 전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딘지 한번 봅니다. 여기로 보는데요. 여기 있죠? 맨 첫 번째 구간.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지고 이때 이 봉의 종가를 제가 이제 여기를 뛰어넘는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물렸네요. 보니까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한 7%까지도 빠졌어요. 이 당시에도 장이 안 좋았다라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7%까지 빠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그 다음날에 본전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그럼 잘하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잘 못해가지고 매도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물려있는 상태로 좀 이틀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이 구간을 넘어주는 봉들, 이 앞에서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동방이라는 게 이제 쿠팡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분명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거래량 터진 봉에 종가를 다시 넘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여기서 죽을 종목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결국 이 구간에서 제가 팔겠다라고 했던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됐죠.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매도를 한번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안 보겠죠. 매도했으니까 안 볼 거예요. 그러다가 좀 종목을 다시 크게 보겠습니다. 선을 여기 다시 그을게요. 이 긋는 이유는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 이 종가, 이게 되게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돌파 매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털리는 이유가 뭐냐, 이 3분봉 같은 거를 맨날 뭐 1분봉, 3분봉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큰 움직임에서는 넘어주지 못하는 구간인데 그거를 뭐 3분봉으로 이제 돌파를 했니 많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봉을 작게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력은 일부러 페이크를 거는 겁니다. 페이크를 거는데 이제 그 작게 보는 움직임 속에서 이게 속는 거죠. 이런 30분봉이나 뭐 60분봉 이렇게 큰 봉들은 세력들이 컨트롤을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큰 움직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페이크를 잘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 계속 보시면 여기 저항으로 계속 맞고 있죠. 저항으로 계속 맞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돌파를 해버렸네요. 이날에 돌파를 했습니다. 2월 5일이죠. 2월 5일 이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세력이 이제 진짜로 이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상승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를 이제 해야겠죠. 상승 의지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상승 의지를 먼저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얘가 진짜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줬구나. 그럼 이제 매수는 어디서 하냐, 그냥 이 전고점 이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전고점 이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전고점 여기서 한다고 할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고 보니까 한 며칠 한 5%까지 한 매수가 대비해서 한 3-4% 빠졌네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일단 매수해가지고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근데 들고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바로 그 차트의 마술이구나.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약을 파네. 지나고 나니까 약 파는 겁니다. 또 장중에 잘 못해요. 저도 잘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 대로 잘 되면은 떼돈 벌죠. 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매수를 하더라도 한 여기 전고점 여기 구간 여기 이 정도만 딱 먹고 맙니다. 한 8% 9% 돼도 다행이다, 수익 잘 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런 거지. 일단 잘 못하고 여기서 일단 매수를 여기서 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저는 하도 잘라먹는 거밖에 못해서 매수를 여기서 했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 구간이 어디가 되냐,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매도예요. 아까 봤듯이 30분봉의 종가, 여기 30분봉의 종가 여기서 매도를 했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매도 한 10% 먹고 잘 팔았다, 정말 잘 팔았다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단 욕심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내가 빠른 수익률은 챙기기는 힘들겠다. 빠른 수익률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실만 더 커더라. 더 크니까 욕심을 좀 버려야지.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매매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근데 이게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분봉상에 일단은 주가가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밑에 구간을 여기 윗 구간과 밑에 구간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구간 자체가 밑에 구간보다 위에 구간은 높아진 겁니다. 주가가 일단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세력의 상승 의지는 파악을 했지만, 올리겠다라는 상승 의지를 파악했지만, 만약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여기를 깨고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상승 의지,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상승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더라도 시장이 안 도와주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게 뭐냐? 손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일단 확률적으로 높아요. 이거는 제가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하는 건데, 근데 그 확률 20%, 30%가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고자 손절을 하는 건데, 손절은 언제 하냐? 이 30분 봉상 있죠? 30분 봉상 이렇게 돌파를 했던 봉 있죠? 여기 우리가 상승의 의지를 파악했던 그 봉의 이 저가, 이 봉의 저가를 손절로 잡는 겁니다. 여기가 될 거예요. 2월 5일날 저가가 4,980원, 4,980원 여기죠. 근데 제가 매수를 여기서 했으면은,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줬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여기를 손절로 잡을 겁니다. 손절로 잡아요. 여기 한 5% 정도, 5, 6% 되는데 이거를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모를 악재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손절을 잡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매수는 이제 어디서 한다고 했죠? 이런 뭐 30분 봉, 거래량 터진 30분 봉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게 큰 산이에요. 이 산을 넘어주기 위한 그 작은 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작은 산, 거래량이 터지는 작은 산이, 이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산을 공략을 해야 돼요. 이 작은 산을 먼저 작은 산을 넘었을 때 이제 매수를 먼저 한다. 큰 산 넘기 전에 작은 산부터 넘자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 터진,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이 봉을 넘었을 때 이제 매수를 한다. 일단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때 여기죠. 이때 여기입니다. 이때 여기. 근데 여기는 또 왜 제가 손절을 안 했냐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네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무튼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 구간은 제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했었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텼던 거고, 똑같이 근데 아까 위에 구간이면 이 구간, 여기 이런 짧게 이 구간에서 손절을 원래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다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요. 아무튼 다시 이어서 하면은 매수 타점은 이런 작은 산들, 이 작은 산의 종가, 이 구간을 넘어줬을 때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 구간이 매수가 되는 거고, 이제 매도는 이 앞에 있는 큰 산, 이 큰 산의 종가, 이때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게 매도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 구간이 되고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은 그 30분 봉으로 뚫었던 봉의 저가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던가, 이게 잡는다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손절을 좀 짧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손절까지 딱 되는 그런 매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상승 의지를 파악하는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먹는 구간을 정해라 라는 게, 전고점을 목표로 할지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먹는 구간을 정하라는 게, 여기서 그냥 동방이라는 종목을 보고 예시를 들면은, 저는 그냥 종목을, 저는 항상 보면은 이 구간이 대부분 저항이 한 번 정도 맞는다라고 계속 보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이게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 그냥 먹는 구간, 이 전고점 이 구간에서 그냥 먹고 맙니다. 먹고 이렇게 뭐 더 올라가든 말든 그냥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내가 만약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 쿠팡 나스닥 상장 이슈 계속 나올 거고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수익을 더 크게 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일단 워낙에 이제 단타를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먹는 구간을 정하자라는 거고, 이거 지금 영상 시간이 벌써 26분인데 영상이 길어지면은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짧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제 필살기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 또 올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럼 또 3부로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이거 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3부로 하게 되고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세력의 상승 의지 파악한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정리를 잠깐 하면은 뭐냐면은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앞에 크게 상승을 이어가주는 뭐 연상한가 점상한가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은 제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언제냐?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다가 이제 횡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옆으로 기어간다 해서 이게 횡보거든요. 이런 횡보의 과정 아니면은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세력의 이 안에서 이 일봉 그리고 분봉을 이제 해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특정한 구간을 넘어주면은 얘가 상승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상승 의지를 파악한 뒤에 그 안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손절 타점을 구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뭐 주도주만큼 그렇게 빨리 되고 이러진 않지만 일단 잘만 잡으면 손절 구간도 딱딱 잘 나오고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그냥 뭐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서는 세력이 열심히 털어준다. 그냥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도를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위험하니까 세력이 매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구간에서는 뭔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횡보 그다음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안정적인 구간이 되겠구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제가 영상을 좀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좀 많이 늘어집니다. 이렇게 뭐 차트를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말들도 좀 하게 되고 하는데 영상 이제 보실 때 저는 이게 그렇게 뭐 말이 좀 늘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말이 좀 불필요한 말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싫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을 너무 돌려서 한다. 제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워낙에 좀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래도 이 영상을 제 생각에 한 두세 번, 뭐 5번 이상 이렇게 돌려보고 하면은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차트를 돌려보고 하시면은 이게 진짜 얘가 뭘 말하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뭐가 이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좀 찍겠고요. 일단 이 3부 내용을 잠깐 맛보기로 잠깐 보면은 3부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이거 더 이상 하락을 꺼리는 구간 이건 좀 아깝다. 좀 아까운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거를 풀어야 될지. 갑자기 3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까지 한 다음에 방법을 알려드리고 아마 3부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럼 3부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어디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 동방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런 날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이 구간, 아무튼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때 아니면 이때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3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벌써 영상이 30분이니까 제가 편집을 하고 또 올려야 돼서 아무튼 좀 긴 영상인데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3부는 좀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